국가 운영의 국정 운영의 가장 철학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오죠? 뭐 일단 뭐 대통령 중심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관님 생각보다도 대통령 생각이 더 우선하시죠? 뭐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예, 그게 뭐 당연히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중국의 사관학교가 다 통합되어 있습니까? 중국의 상한학교는 각 군정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는요? 제가 공산국가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왜 관심이 없는데 대통령 업무 보고할 때 그때 러시아, 중국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라고 왜 보고하셨어요 그때? 사관학교를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 많은 국가가 통합된 장교 양성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등도 독립된 사관학교가 없고 장교를 1년 과정으로 양성하는 경우가 많다. 요게 8월 5일 날 장관께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에요. 네,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들이 막 그런 장교 양성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막 그런 취지로. 아니 여기 러시아하고 중국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셨다니까. 이스라엘 얘기는 아예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지금 대통령한테 허위 보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총장들이나 누가 장관님한테 허위 보고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육사는 그 쿠데타를 일으키고 했기 때문에 육사는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거 없애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이 대통령께서 육사에 대한 이 원칙을 대통령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 장관께서 얘기하시는 합동성이나 또 이 변화하는 과학 환경에 맞춰서 정예군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거하고 이게 틀리는 거지요. 그렇죠? 그게 틀린다고. 아니 장관님께서는 원래 이게 미래 전쟁에 대비하고 합동성 이 상군사관학교 통합하는 것은 합동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말을 그랬는데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께서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3번씩이나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앞서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이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평가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이 업무 보고할 때 8월 5일 날. 그런데 장관께서는 러시아, 중국도 사관학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장교 1, 2년 과정으로 양성하는 경우가 많다 하면서 대답을 했는데 이것도 허위 보고다. 그러면 사관학교를 지금 통폐합하겠다는 걸 이거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장관께서 얘기하시는 합동성이나 이런 거로 다 보자고 하자고요. 그러면 육군사관학교 1년에 졸업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실 수도 있어요. 330명 입학 정원에 200한 6, 70명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나 해사는 좀 더 적지요. 회사는 170명, 공사는 210명 정도 되는데. 자, 그러면 ROTC는 몇 명입니까? 1년 나오는 게. 약 5,000명 정도 됩니다. 2,700명 나옵니다. 학사는 몇 명 나옵니까? 뭐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자, 했습니다. 그러면 ROTC가 약 3,000명 나오고 학사가 한 1,000여 명 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초급장교에서 봤었을 때 초급장교 과정인데 그럼 여기도 다 함께 합쳐야지요. 합동성을 강화하려면. 왜 상군사관학교 그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또 변화하는 군의 여러 상황 변화를 위해서 그 사람들은 합치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숫자가 월등히 많은 10배, 20배가 더 많은 ROTC나 학사도 합쳐야지. 그래야 합동성이 제대로 장관의 철학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군사관학교 합치는 거를 다른 여러 요인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장관님 이거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이게 3번씩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걸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뭐 법사위에서도 어제 참여하셨지만 그러면 서울법대 없애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세계의 우리 간성을 만드는 이 핵심의 축을 기본 교육, 기본 과정을 만드는 건데 교육을 하는 건데 합동성이라고 이걸 가지고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ROTC 다 합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연후에 각 군의 간호사관학교 또 첨단 과학사관학교 뭐 이런 분야들을 아마 2차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 개혁에 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관님 그거 아주 적은 문제예요. 제일 큰 게 ROTC하고 학사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에 맞지 않아서 여기 육군 참모총장도 나오고 계시고 그런데 군의 엘리트 장교를 양성하는 코스와 일반적으로 의무복무와 또 단기 이 장교의 코스는 양성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ROTC에서 장기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 입학을 할 때 군의 엘리트 코스를 밟는 사관학교 생도와 학군과 학사 다른 장교의 그 코스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마이너 문제입니다. 제가 질의를 마무리할 텐데 그건 정말 마이너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저 삼성장군, 사성장군 나와 있는 ROTC 학사 이 장성들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성일종 전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네,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한에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고 받으셨지요? 네. 알고 있었습니까? 약간의 좀 숫자는 상향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57개가 됐든 또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거에 상의하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뭐 그건 뭐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이 57개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뭐 미국 대통령이 57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인정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보수 집단이나 그 연구기관에서 어바우트 57개로 아마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을 뭐 한국 국방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한반도에 비핵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는 거로 보십니까? 저는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김정은과의 대화의 목적이 북한과 비핵화인가 얘기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화전 양면 작전을 구사하려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의 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비핵화 정책은 어떻게 지금 장관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까? 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지금 미국이 57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거 했다고 그랬는데 장관께서는 우리 정부가 파악하는 거 하고 상의하다 그랬거든요. 몇 개 정도를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고 우리 정부는 자체적으로 평가합니까? 이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통은 80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지금 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장관님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57개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 개수에 대해서는 좀 상이하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기보다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플라토늄 그 생산량이랄지 또 보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라고 전략 자세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가는 우리의 대응은 뭡니까? 지금 북한의 핵을 갖고 있다고 장관께서도 인정을 하셨어요. 숫자만 틀리다. 그럼 우리의 대응 방안은 뭡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지만은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아니, 적절한 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57개라고 숫자까지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아니, 핵이 있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통신 자산이나 감청 자산이 훨씬 많은데 거기서 이미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장관께서도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대한민국의 정부의 정책이 핵을 갖고 있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 한반도의 그 비핵화 논의는 제가 말씀 처음부터 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저는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이 역시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갖게 미국은 벌써 57개 인정을 했고 장관께서도 인정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 핵을 개발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입이 돼 있고. 미국의 그러면 전술핵이라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건 미국의 전술핵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은 NPT 핵을 갖고 나라고 있는데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계속 비핵화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전술핵 그래서 미국의 핵 우산을 제공을 확실히 받는 그런 정책으로 우리가 일관되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